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예기 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2초 펴시면 되고요. 계속 이제 사실 일치 쪽 보고 있죠. 16번입니다. 적절한 거 이렇게 묻고 있고요. 한번 보죠. 선택지 보시면 자, 사람 두 눈 시야 200도 내 물체 모두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긍정형이죠. 여기서 모두 같은 범주 나왔을 때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사람, 물체, 주시, 물체상 동공 내 황반해야 볼 수 있다. 그다음에 3번에 사람, 눈알을 움직이거나 회전시키는 거,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맺히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사람, 두 눈, 시야, 그다음에 겹치지 않는 양귀 쪽 40도, 그다음에 물체 그리고 볼 수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은 한번 보면 시야,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이런 정보 나와 있고요. 1문단의 첫째 줄에 이건 책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첫째 줄에 시야의 기본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시야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범위 이렇게 되고요. 셋째 줄에 두 눈의 시야는 수평적으로 몇 도? 200도 그러면 200도 내에서는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셋째 줄부터 가보면 200도 내에 있는 것은 한 번에 볼 수 있기는 한데 보세요. 물체가 두 눈의 시야에 있다고 해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요. 120도 범위 안에 있는 물체는 뚜렷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오네요. 양귀 쪽 40도 범위 안에 있는 물체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양귀 쪽 40도도 어쨌든 뭡니까?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야의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벌써 선택지 두 개 걸러지죠. 1번에 모두가 아니라 딱 120도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가보죠. 자, 이 문단 셋째 줄 한번 가보면 이제 물체의 상이 동공의 중심을 통과해 망막의 황반에 맺힌다. 물체 상 맺히는 게 나와 있는데 2번에 가만히 보면요. 동공 내 황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문단 셋째 줄에 동공의 중심을 통과해서 어디에 망막의 황반에 미치는 거니까 이거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8번째 줄 남아있는 정보 이제 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할 수 있죠. 8번째 줄이고요. 밑에서 5번째 줄이에요. 자,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를 주시하거나 움직이면서도 물체를 주시할 수 있는 것은 눈 운동을 통해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맺히게 하기 때문이다 해가지고요. 그러면 눈 운동을 통해서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맺힌다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운동 3번에서는 움직이거나 회전시키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왜 이 문단의 마지막 두 줄 보면요. 눈알 전체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거나 회전시킨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적절한 건 3번이죠. 괜찮죠? 자, 그럼 17번 한번 가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하고 있고요. 지금 보죠. 대응설, 사실, 대상, 일치 여부, 진리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정합설 해가지고요. 우리 왜 두 개나 세 가지가 나왔을 때는 도식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칭 판단, 과학적 판단, 진위에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실용설, 실제 생활, 유용성, 진리 판단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정합설, 경험,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진리 판단, 핵심 기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다행스럽게도요. 문단을 보면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요. 한 문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체크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문단부터 가보죠. 자, 대응설 선택지 1번 나와 있고요. 진리 판단 여부 나와 있는데 표시해보죠. 대응설에서는 뭡니까? 대상에 들어 맞을 때 뭐라고 진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1번 벌써 확인되죠. 대응설이라는 거 사실이나 대상과에 들어맞는다는 얘기를 일치 여부라는 말로 살짝 바꾼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정합설하고 실용설 확인해 줘야 되는데요. 이 문단 쪽에 가보면 이제 정합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첫째 줄 한번 가보죠. 정합설은 우리가 여기 책에 체크하셨죠? 그죠?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이 옳은지 그른지 실제 비추어 보아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왜 이 문단의 넷째 줄을 보면 제가 이제 한 화면에 넣으려고 좀 빼고 넣었어요. 넷째 줄에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라는 걸 뭐라고 바꾸고 있나요? 넷째 줄에 체크하셨죠? 그죠? 기존의 지식 체계. 우리 왜 즉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오는 것들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한번 보면 진리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선택지 4번이요. 정합설에서는 지금 뭐예요?
기존의 지식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경험을 통한 검증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진리 판단의 기준 일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여기서 정확히 잡아야 되는 게 이 문단에 그죠?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정합설에서 옳다고 믿는 것들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도 그죠?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정합설에서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겠죠. 바로 4번 확인될 거고요. 나머지 선택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계속 이제 정합설 쪽의 정보 선택지 2번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두 줄이요. 그죠? 8번째 줄 마지막 두 줄이고요. 이 문단에서 자 이와 같이 감각적 판단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칭 판단이나 그 다음에 고차원적 과학적 판단들의 진리를 가려내는데 적합한 이론이 정합설이라 그러면 이번에 정합설은 그죠? 전칭 판단, 과학적 판단 해가지고요. 유용하게 이용된다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실용설 남아 있는데요. 3문단 한번 보시면 자 지금 3개이기 때문에 여기 또 선생님 혹시 이거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저는 좀 얍삽하게 두 줄 칩니다. 그래서 실용설은 뭐예요? 실제 생활에서 만족스러운 결과 실제로 유용할 때 참이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 생활에서의 유용성이라는 거 그대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3번도 일치하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보통 3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고요. 2개에서 다 끝나기는 합니다. 자, 이 18번 문제가 제시문도 약간 길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죠.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한 문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할 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바로 도식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왜 좀 전에 봤던 문제들은요. 단락별로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선택지 보죠. 팝아트, 그다음에 대상, 함축적 변형, 그다음에 하이퍼리얼리즘, 달리, 사실성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우리 왜 달리라는 정보가 나오면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의 소재와 그 다음에 서로 대조된다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팝아트는 사실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죠? 사실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팝아트 하이퍼리얼리즘 모두 그랬으니까 범주 조심하라고 했죠. 각각 확인해야 돼요. 자본주의 일상 대상 그 다음에 현실성 높였다. 현실성 높였다는 것도 일종의 긍정 진술이죠.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팝아트 하이퍼리얼리즘 주로 자 인쇄매체 활용 사실성 추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둘 다 그랬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보면 팝아트 하이퍼리얼리즘 모두 현실성 사실성 동시 추구 그래서 리얼리즘 유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가보죠. 우리 왜 1문단에 보시면 먼저 뭐예요? 셋째 줄에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하이퍼 리얼리즘이 먼저 나왔으니까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그죠?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부터 가보죠. 자, 같이 볼까요? 이게 이 문단이에요. 관광지처럼 우리 주변에 그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대요. 그죠? 우리 왜 선택지에 현실성, 사실성 나와 있기 때문에 개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면 뭐가 높다? 사실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보죠.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 리얼리즘 그러면 보세요. 우리 왜 하이퍼 리얼리즘 이렇게 했었죠? 하이퍼 리얼리즘은 뭐가 되는 거죠? 현실성, 그 다음에 사실성, 요게 다 하이퍼 리얼리즘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리얼리즘이 경향이 되는 팝 아트와 비교하면 자, 두 번째 게 나왔기 때문에 세모로 갈게요.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해서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 선택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어요.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이라는 것은요. 그죠? 하이퍼 리얼리즘의 특성도 되는 거고 팝 아트의 특성도 되는 거죠. 둘 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팝 아트는 그죠?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고요. 하이퍼 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퍼 리얼리즘과 그 다음에 팝 아트는 둘 다 뭐가
그죠?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팝아트는 함축적으로 변형했고 하이퍼 리얼리즘은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재현하는 건 사실성이죠. 그러면 사실성이라는 것은 뭐만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예, 정돈 잘하세요. 하이퍼 리얼리즘만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 리얼리즘은 다행히 뒤에서 쉽게 풀어주고 있네요. 현실성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뭐도 추구한다, 사실성도 추구한다. 그러면 현실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팝아트, 하이퍼 리얼리즘 둘 다의 특성이고요. 사실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사실성은 뭐예요? 예, 하이퍼 리얼리즘의 특성에만 해당하는 거죠. 이거 동그라미예요.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리얼리즘은 뭐예요? 그죠? 예, 새로운 재료, 그 다음에 기계적인 방식이라는 거. 요건 하이퍼 리얼리즘의 특성이네요. 그럼 가볼게요. 1번에 팝아트, 그죠? 그 다음에 함축적 변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왜 딴 거 달린 점검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성이라는 것은 뭐의 특성이에요? 그죠? 하이퍼 리얼리즘의 특성이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가보죠. 자, 팝아트, 하이퍼 리얼리즘 모두 자본주의의 일상이라는 거, 얘는 하이퍼 리얼리즘도 되고 팝아트도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뭐예요? 현실성이라는 것도 어땠어요? 그죠? 팝아트의 특성도 되고 하이퍼 리얼리즘 여기죠. 그죠? 팝아트도 현실성, 하이퍼 리얼리즘도 현실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번은 범주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보면 팝아트, 그 다음에 하이퍼 리얼리즘이고요. 인쇄 매치는 뭐만의 특성이었어요? 그죠? 팝아트만의 특성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그래서 3번도 범주 다른 게 연결돼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팝아트와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즘. 자, 현실성은 어때요? 그죠? 여기 모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실성은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 둘 다고요. 사실성은 뭐만의 특성이죠? 그죠? 예, 요거는 하이퍼 리얼리즘만의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팝 아트와 사실성을 연결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도식화가 필요한 거죠. 맨날 제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가요? 제발 의미 없는 밑줄 좀 치지 마시고요. 의미 없는 도식화 좀 하지 마세요. 무슨 초딩 중딩입니까? 그죠? 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씹어 삼킬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지문 하나에 여러 개가 걸쳐서 나오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문제는 그렇잖아요. 제시문 하나당 한 문제 요구하는 것만 정확히 풀면 되는 거죠. 제발 초딩 같은 행동하지 맙시다. 그죠? 쉽게 풀리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리고 제발 저한테 이런 거 들으시면서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 아트에 대한 부수적인 개념들도 강의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대학교 교양 강의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강의가 그런 거거든요. 저기 국어 강사들 중에 이런 거 나오면 막 배경식 설명하고 아주 난리 법석을 떠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국어 시험이에요? 그죠? 자, 19번 갑니다. 자, 이는 글도 길고 선택지 복잡해가지고 좀 끊어서 볼게요. 일단 문제 자체는 수기, 치인, 그 다음에 적절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기, 치인,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보죠. 1번 수기, 치인 각각이니까 따로따로 점검해야 돼요. 이와 기, 정화, 그 다음에 성인, 그죠? 목표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이기지묘, 수기, 치인, 상호 대립, 그 다음에 분리 가능이라고 긍정형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한번 가보죠. 우리 왜 이문단 쪽 한번 보시면요. 7번째 줄 마지막 두 줄인데요.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면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선택지 2번에 보면 일단 뭐예요? 여기서는 분리됨이 없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분리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얘는 되게 직접적으로 보이네요. 그죠? 2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문단의 셋째 줄 한번 가보죠. 마지막 문단이에요. 또한 이러한 이통 기공론은 우리 왜 정화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3문단으로 가는 거예요. 성인과 일반인의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일을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그러면 정화의 대상이 되는 건 기에 한정되는 거네요. 근데 1번에서는 이와 기의 정화 그랬으니까 틀린 진술이 되는 거죠. 요거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선택지 3번, 4번 한번 가보죠. 3번 한번 보시면 수기, 친, 그 다음에 기질 변화 방법, 독서 공부, 시비 분별, 역행, 역행에 대한 정보 찾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수기, 수양론,
치인, 경세론 모두라는 거 범주 잘 잡으시고요. 천도 실현이 목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단 한번 가볼게요. 첫째 줄 보시면요. 이제 여기에 수양론이나 경세론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거죠. 이 문단 첫째 줄을 보시면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 치인을 위한 경세론. 일단 그래서 4번에 수기 수양론 치인 경세론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바탕이 이화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인데, 자, 우리 3문단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죠? 3문단 쪽으로 한번 가시면 이런 거죠. 마지막 세 줄 보시면요. 여기 찾으셨어요? 3문단 마지막 세 줄.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어디로? 경세론으로. 그러면 수양론에서 경세론으로 이어지는 게 다 뭘 실현하는 거다? 천도를 실현한 거다 해가지고요. 선택지 4번 확인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역행이라는 거 보시면 역행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죠? 우리 왜 3문단의 6번째 줄 한번 가보죠. 자, 귀찮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점검하세요. 6번째 줄 보시면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게 거경이고요. 그 다음에 경전을 읽고 공부하며, 그러면 읽고 공부하는 게 독서 공부인데 얘는 뭐예요? 국린데 역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리고요, 역행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시문 자체 내용 보면 살짝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재밌죠. 예, 끄덕끄덕 하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런 공부하면서 그 수험생분들한테 여러분께 재밌죠 묻고 나서 강제로 끄덕거리게 해요. 어쨌든 시험 끝날 때까지는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봅시다. 어우, 재밌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가스라이팅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공부하느라 바빠서 이런저런 책 못 읽잖아요. 뭐 일단 이런 그 독서 지문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 읽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봅시다. 20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강의 마지막.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고요. 자, 1번 보니까 다른 동물, 자신, 죽을 것, 그 다음에 사실을 부정,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인간 제외한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 객체와 능력이 부정형이죠.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인간만 있고 동물은 없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인간 태어날 때 자의식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4번에 에덴 동산 신화 인간의 타락 은유적 표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요. 우리 왜 1문단 한번 가보죠. 인류는 왜 종교를 필요로 했을까? 그것은 1문단이에요. 인간만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인간 말고 동물은 아니라는 거네요. 직감할 뿐 그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1번 맞아요. 그죠? 다른 동물들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거 직감만 할 뿐 알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문단 한번 가보면요. 그렇다면 인간의 어떤 조건이 자신이 죽는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것은 인간만이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게 자의식이고요. 이런 자의식은 자기 자신을 객체화, 대상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의식을 갖고 객체화 대상화할 수 있는 건 인간만 가능하고요. 그죠? 다른 동물은 아니라는 거네요. 따라서 이번에 인간을 제외한 동물은 객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문단 한번 가보면요. 그럼 인간은 태어날 때 이거 선택지 3번에 나와 있죠. 자의식을 갖고 있을까? 아니다. 더 볼 필요도 없죠. 태어날 때부터 자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자, 남아있는 거 4번인데요. 4문단 건너뛰고요. 그죠? 5문단 한번 보시면 4문단 한번 보시면 인간의 자의식이 승계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로 에덴 동산 신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이거는 자의식이 승계하는 과정을 담은 거라고 나와 있고요. 3문단에서 마저 보시면 얘는 뭐예요? 그죠? 자,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인간으로 진화한 것을 묘사한 거래요. 그래서 이 글에 따르면 에덴 동산 신화는 타락을 표현한 건 아닌 거죠.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치 문제는요. 조금만 침착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서로 이제 두 개의 핵심 소재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식화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짧은 시간 안에 풀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4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겠습니다.